이제 본격적으로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IS앳 김태성 본부장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포인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원전 르네상스 도래했다. 원전 이야기부터 나눠볼게요. 네. 어제 원전주가 강하게 튀었고 확실히 이제 미국 쪽에서부터 그 물줄기가 연결이 네.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자리에서 원전 이제 다시 한번 재시작일까요? 사실 미국은 우리나라 원전주들이 움직이지 않을 때에도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좀 보여왔습니다. 특히나 빅테크 기업들이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무슨 이야기를 많이 했냐면 우리 데이터 센터 만드는데 혹은 AI 개발하는데 기술은 문제 없다.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건 무엇이냐?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나서 AI를 만들고 나서 여기에 누가 어떤 방법으로 전력을 공급할 거냐?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다라고 계속해서 말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뿐만이었기 때문에 원전을 투자해야 되나? 실제로 어떤 전력 설비, 어떤 전력 혹은 어떤 신재생 에너지를 투자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상황에서 구글이 그 방점을 찍어준 거죠. 실질적인 계약을 통해서 정말로 빅테크 기업들이 이 에너지사와 직접적인 어떤 계약을 통해서 전력을 받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첫 번째 사례이기 때문에 원전주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개화가 되는 시기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대신에 이제 우리나라는 좀 다르죠. 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SMR, 소형 원전인데 사실 우리나라는 소형 원전, 두산 에너빌리티를 좀 뽑을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소형 원전보다는 대형 원전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속도의 차이는 있다. 이걸 좀 인지하셔야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SMR 기술을 가지고 있는 몇몇 기업들은 충분히 지금도 우리가 공략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SMR 그러면 결국에는 두산 에너빌리티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일단 SMR 하면 당연히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탑픽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건 두산 에너빌리티의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 실제로 SMR이라고 하는 제품이 상용화가 되었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있냐 없냐 이것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몇 기업은 지금 실제로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제 BHI라는 기업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BHI는 지금 시가총액이 여러분들이 HTS, MTS를 확인을 해보시면 3천억 정도로 잡혀 있을 거예요. 근데 이들이 지금 받아놓은 수주 잔고는요 8천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보다 약 3배 가까운 지금 수주 잔고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서 25%가 지금 소형 원전 관련 부품이에요. 네.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 혹은 BHI와 같은 SMR을 통해서 실제로 수익을 볼 수 있는 기업들은 당연히 좀 보셔도 된다. 굉장히 많은 종목군들이 지금 어제 좋은 시세를 내면서 이걸 사야 되나 저걸 사야 되나 고민 네. 많으시겠지만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와 BHI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보신다면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종목 말씀 주셨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BHI, SMR 관련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어제 원전과 함께 갔던 쪽이 전력 쪽, 전선이 특히 잘 갔죠. 그렇죠. 역시나 그 키워드는 같습니다. 데이터 센터양 전력 쇼티지로 인해서 어제 전선도 달려줬는데 당분간 이 원전과 함께 이제 수급 나누기 좀 들어갈까요? 계속해서 지금 수급이 나눠져 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뉴스가 나왔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또 오늘부터 예. 양분된다라기보다는 그 기존의 어떤 기조 자체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전력 설비 같은 경우에는 먼저 픽을 좀 받았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 만약 수급의 움직임이 나온다면 원전 쪽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중장기적으로 보면 원전 같은 경우에는 결국 하나의 허들을 더 넘어야 됩니다. 네. 우리나라 기업 SMR이 실제로 미국의 빅테크 기업과 연관이 되는 계약에 어떤 허들을 넘어야 되는데 전력 설비 혹은 전선주들 이쪽은요 넘을 허들이 없습니다. 이미 우리나라 제품이 가장 지금 품질이 좋다라고 알려져 있고 가장 수출 데이터가 좋은 쪽이기에 저는 이쪽에 대한 중장기적 관점은 여전히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단발성으로 시세를 노리시는 분들은 지금은 원전이 더 유리하죠. 하지만 중장기적 투자의 관점으로는 전력 설비가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밸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원전이 좀 더 매력적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원체 많이 빠져 있다 보니까 다만 넘어야 될 산은 많다 보니 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원전을 봐야 원전보다는. 되고 전력 설비는 그렇죠. 중장기적인 관점, 네네. 원전은 지금 단기적인 시세 괜찮다라고 맞습니다. 말씀 주신 거고 그럼 건설 쪽으로도 이 흐름이 이어지더라고요.
건설까지는 어떻게 또 보수적으로 보시나요? 참 어렵더라고요. 어제 이제 건설주들이 움직이는 게 맞는가? 왜냐, 건설주들은 대형 원전이랑 밀접하지. 네. 사실 소형 원전과 밀접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어제 건설주들이 올라갈 때 그러면 한 가지 이유를 좀 찾아보면 사실은 중국에서 경기 부양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이 아닐까로 추측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또 그거를 디테일하게 생각을 해보면 중국 자국 내 부동산 이야기를 하는데 네.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과연 수혜받을 수 있는 게 있을 것인가? 저는 그렇게까지 이제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건설주들의 어제 움직임은 일단은 단발성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네. 건설주들은 지금은 실적을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지금 부동산 경기도 안 좋은 상태에서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크게 뛰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은 하나 지어서 얼마나 지금 많이 남길 수 있겠느냐, 그것을 확인을 하고 저는 투자를 하는 시각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건설주는 중립보다도 낮은, 일단은 저는 부정적인 의견을 그래요? 조심스럽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펀더멘탈 자체가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실적 네. 부분도 그렇고요. 챙겨봐야 될, 넘어야 될 산이 원체 너무 많다 보니 건설 어제 원전이라는 키워드에 달라붙어서 올라갔지만 지금은 좀 부정적으로, 보수적으로 그렇죠. 봐야 된다 말씀 주셨고, 그럼 오늘 토픽은 전력기기, 뭐 전선, 원전 이 안에서 나온다면 어디예요? 전선 쪽에서 가지고 나왔는데요. 저는 이제 오늘 토픽을 가온전선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아니, 전력 설비를 그렇게 좋게 이야기해놓고 전력 네. 설비는 이야기도 안 하고 전선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건 투자자분들의 성향에 따라 좀 갈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은 높은 고가권에서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전력 설비가 더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네. 하지만 지금 시장은 저는 가격적인 메리트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력 설비는 이미 미국에 진출하고 미국에서 증설을 한 부분들까지 주가에 많이 선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사실은 난이도가 조금 높은 위치에서의 트레이딩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하지만 전선주들은 최근 3개월에서 4개월 동안 가격적으로 기간적으로 조정을 많이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낮은 위치에서의 조금은 편안한 매매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전선 필요합니다. 원전에서 에너지 만들어서 그걸 이제 보내야 되는 송전망, 배전망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전선주들의 어떤 주가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경기 부양에 또 필수로 지금 전선주들은 다시 깔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는 가온전선을 좀 보실 때 4만 원이라는 가격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5만 원이라는 목표가를 잡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셨을 때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온전선 받았습니다. 목표가 5만 원, 손절가 4만 원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반도체 이야기 나눠봐야 되겠죠. 그렇죠. 자, 오늘 반도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일단 한미 반도체 이야기부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3,320% 급증했다. 진짜 실화냐? 라는 그렇죠. 그 물음표가 달려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한미 반도체? 어제 일단 두 기업의 명암이 굉장히 극명하게 갈리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그제부터 이제 히스토리가 나왔죠. 하나인더. 하나인더 같은 경우에는 잠재적인 한미 반도체의 경쟁사라고 평가를 받는 상황 속에 네. TC 본딩에 대한 콜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시간외에서 급락. 하지만 한미 반도체는 급등했거든요. 예. 자, 여기서 이제 하나인더가 좀 빠르게 대응을 했죠. 지금 테스트 중이기 때문에 TC 본딩 실패한 거 아니다. 그러면서 하락의 어떤 이 아랫꼬리를 달아주는 모습을 보였지만 타이밍이 좀 묘하게도 어제 이제 장시작하자마자 한미 반도체가 정말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폭발적인 또 실적을 보이다 보니 네. 하나인더를 담으려고 했던 분들이 다시 한미 반도체로 또 흘러가면서 하나인더는 급락, 한미 반도체는 어제도 시장 대비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네. 좀 보였던 상황. 여기에 또 방점은 TSMC가 확실하게 찍어줬죠. 우리 돈 많이 벌었다. 그리고 AI 시대에 레거시는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엔비디아 중심의 AI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또 시장에서 한 번 더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AI에 문제가 없다면 엔비디아에 문제가 없는 것이고 엔비디아에 문제가 없다면 SK하이닉스의 HBM에 문제가 없는 것이고 그럼 HBM 만드는 데 들어가는 TC 본딩은 여전히 잘 팔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더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대신에 이제 고가권에서 지금 물려 계신 분들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 전반적으로 수급이 조금 모자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두 기업이 일단 움직여야 반도체 소부장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지금보다 더 좋은 위치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되는 분들에게는 조금은 더 한 타임 기다려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추가 매수 의견 말고 신규 네. 진입. 원체 이제 많이 꺾였잖아요. 그쵸. 19만 원 찍고 쭉 빠져서 지금 11만 원 자리인데 네. 지금 자리 진입 가능한 거예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불편하실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가 대장의 자리에서 네. 잘 지켜주지 못한 상황에서 그 동생들을 지금 트레이딩하는 게 맞나 고민이 좀 되실 것 같은데 저는 한미반도체가 이번에 그 실적을 모두 불확실을 없애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의 위치 괜찮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반도체 지금 자리 신규 진입 가능하다 답변 주셨고 한화인도 그럼 네. 지금 자리는 어떤 대응이 맞아요? 어제 급락했는데 음. 뭐 발빠른 대응이라고는 하지만 네. 반영은 안 됐잖아요 주가에. 지금 자리 어떻게 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를 해도 괜찮다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SK하이닉스는 지금 HBM의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어떤 중요도로 따져보면 100%일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러한 100%의 제품을 장비주를 공급을 받는데 하나의 업체에서만 받는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단가적인 부분, 품질적인 부분. 그래서 보통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2원화, 3원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2원화의 일종으로 SK하이닉스가 하나인도에게 너희들이 알아서 개발해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도와줄게 같이 개발을 해서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어떤 기조이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걸릴 것 같아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하나인도도 결국엔 TC 본딩에 저는 성공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여기 이제 공감 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나눠서 접근을 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어제 하락이 좀 기회다라고 그렇죠. 좀 봐주신 거네요. 다만 단발적인 시세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진짜 그 TC 본딩 관련해서 좀 어느 정도 컬 테스트가 통과된다면 다시 한번 시세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SMC 실적이 정말 잘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에 대해서 반도체 투자 심리가 살아날 것이다. 반도체의 겨울은 갔다, 봄이 왔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어제 미국장이 힌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제 미국장도 결국 TSMC, 네. 엔비디아 이쪽만 좋았고 사실 다른 나머지는, 반도체 그죠. 쪽은 그저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같이 올라가야 되나? 아니면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눈치를 봐야 되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오늘도 우리나라 시장은 장 초반에는 일단 갭상승 출발할 가능성이 높아요. 야간 선물이 0.4% 정도 이제 상승하면서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이후의 수급 흐름에 따라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쪽과 올라가지 못할 쪽이 좀 나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고 만약에 반도체 IT의 수급 혹은 반도체 IT의 추가 상승이 나오려면 전기전자, 코스피의 외국인의 수급이 절실하다. 그런데 여기에 또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너무 높아요. 외국인들이 지금 과감하게 들어오기에 또 네. 부담스러운 상황이라서요. 일단 장중 수급 흐름을 보시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 지금은 예측은 의미가 없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자리 반도체 네. 오늘 사야 된다면 탑픽 뭐예요? 결국엔 TSMC가 ASML의 불신을 완벽하게 지금 커버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TSMC발 매출 비중이 높은 쪽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HPSP라는 기업을 여러분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HPSP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큰 매출을 TSMC에서 내주고 있기 때문에 네. 현재 가격대에서 3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대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면 저는 충분히 4만 원이라고 하는 목표가까지 여러분들이 끌고 가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어제 이제 장 막판에 이 TSMC 관련주의 이제 중소형주 단에서 변동성이 가장 좋았던 건 에이징랜드라는 기업이었거든요. 일단 시장도 눈치를 보다 야 삼성전자 TSMC 실적 나와도 안 움직이네. 그러면 작은 쪽으로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TSMC 관련발 HPSP가 조금은 더 유리하지 않겠는가라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는 좀 짧게 잡았습니다. 네. 3만 원으로 주셨고 목표가 4만 원. HPSP 반도체 탑픽으로 챙겨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장 전략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만약 어제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마감한 미증시가 시원하게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다면 장 초반에 뭐 다른 거 볼 것 없이 반도체 이야기를 했을 것 같지만 오늘 좀 애매하게 끝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초반에 붙기보다는요. 저는 장 중반까지 수급을 확인해서 전기전자 그리고 코스피의 외국인의 현물 수급이 들어온다면 네. 종가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반도체 종목군들 HPSP와 같은 기업들 혹은 한화인더와 같은 기업
기업들 종가 베팅을 하시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전제 조건은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와야 네. 다음 주에 추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 유입 그 흐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 시초가 공략보다는 종가 네. 공략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IS 김태성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